자, 안녕하세요. 매니레드입니다. 자, 이번 24년도 예측 자료 중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22 개정 교육과정이 나온다 안 나온다 얘기가 많은데, 안 나온다 생각했는데 나오면 정말 큰일 나는 거거든요. 안 나온다고 아예 공시한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일단 보고, 뭐 그렇게 막 어려운 내용 그런 건 없고 그냥 재밌게 큰 내용들 위주로 뭐가 변했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이렇게 무엇이 변했는지 보기 좋게 정리해놨어요. 자, 먼저 보시면은 둘 다 7차 교육과정에 속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네, 이걸 우선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바뀐 거예요.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원래 이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 있었고, 일반 선택은 음악, 그리고 진로 선택에는 음악 연주와 감상 및 비평이 있었는데, 일반 선택 음악 그대로 가고, 진로 선택 음악 연주에서 창작이 새로 추가된 점, 그리고 음감비는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요게 또 하나 추가됐죠. 융합 선택 과목. 그러니까 두 가지가 추가된 거다. 선택 중심 교육 과정에서 첫 번째는 뭐다? 음악 연주와 창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융합 선택 과목이라는 게 새로 생겼고, 여기서 세부적으로 음악과 미디어가 생겼다. 네, 이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격 측면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015 개정 교육과정 보면은 성격 측면에서 이렇게 6가지 역량이 나와 있어요. 네, 이렇게 딱 개별 역량에 대해서 거의 구체적인 이런 문장들이 있고, 근데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보면은 6가지 역량과 이것과 관련된 추구하는 인간상을 도표화 시켜서 융합시켰다. 그래서 6가지 역량이 이렇게 다 나와 있죠. 추구하는 인간상을 녹여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좀 융합을 시켰는데 그렇게 가독성이 좋은 표 같지는 않아 보인다. 그래서 보면은 음악적 감성 역량이 이렇게 심미적 감성 이렇게 써여 있고, 그 다음에 음악적 창의 융합 사고 역량이 이렇게 뭐 창의적인 사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추구하는 인간상이 이렇게 4개, 자기주도적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람. 이게 개정 교육과정 총론이라고 있거든요. 그거 많이들 안 보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 사실 이런 것들이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전공시험으로는. 자, 그 다음에 아무튼 중요한 거는 성격 2015 개정 2015에서는 성격이 이렇게 6개가 있었지만 2022에 돼서는 이렇게 좀 복잡해졌다. 이런 걸 아시면 되겠고, 자, 목표가 길어졌습니다. 자, 중학교는 3개였는데 5개로 늘어났고, 그리고 첫 번째 목표에 정서적 안정이란 키워드가 새로 등장하는 게 좀 특이합니다. 뭐 학폭도 있고 막 요새 자살도 있고 학교가 좀 흉흉하잖아요. 네, 그래서 22 개정교육과정 중학교 목표 1번에 저런 게 생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내용체계 측면에서도 또 보면은 이렇게 2015 개정 교육과정 이렇게 표현 감상 생활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여기서 많이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다? 표현이 연주로 바뀌었고, 감상은 그대로 가고, 생활화가 창작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저는 창작으로 잘 바뀐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은 생활화가 좀 애매하잖아요, 문장 자체가. 창작이 훨씬 낫긴 하죠. 그래서 생활화보다는 창작으로 잘 바뀐 것 같긴 한데, 제 개인적으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표현에 노래도 들어가 있거든요, 노래 부르기. 근데 이걸 연주로 바꾸면은 좀 노래가 연주가 맞나? 보통 우리가 아는 연주는 그 악기로 연주하는 거잖아요. 노래를 속했다는 게 조금 개인적으로 아쉽긴 한데, 아무튼 뭐 외워야죠. 이렇게 또 디테일해졌다. 범주가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식 기능 태도에서 지기태 뭐 이렇게 외우기도 하거든요. 지식 이해적인 측면에서 중학교는 다양한 음악의 연주 형태, 요소, 주법, 표현 기법, 그냥 상식으로만 생각을 해도 지식 같은 측면이죠. 그리고 이제 기능적인 측면은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노래 연주 같은 이 기능적인 게 있겠죠. 그리고 표현, 발표하기, 평하기 이런 게 있을 거고, 태도 측면에서는 협력하는 태도 또는 이제 문화의식과 참여 뭐 이런 것도 있겠다. 감상에도 똑같이 지식, 기능, 태도. 그래서 지기태. 지식에는 감상과 관련된 지식적인 능력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 문화유산들을 뭐 배우는 점, 그리고 음악 요소가 뭐가 있는지, 또 특징이 뭐가 있는지, 구성이 뭐가 있는지, 뭐 다양성, 배경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 자, 기능에서 뭐가 있을까요? 집중하여 듣기, 분석 파악하기, 비교 평가하기. 태도에는
음악에 대한 존중이 있기, 음악의 다양한 가치 인식하기. 뭐 전반적으로 좀 거의 무슨 뭐 윤리 교과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적어도 이런 뭐 듣기, 파악하기, 평가하기가 나왔을 때 이게 기능에 해당한다, 이런 것들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런 애들이 섞여져 있을 때 지식과 기능과 태도로 내가 분류를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 또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얘들을 한 박스에 모아놓고 섞는 거죠. 지식, 기능, 태도에 3개씩 분류를 해봐라,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창작 측면도 보시면은 지식, 기능, 태도에서 지식은 형식, 그리고 요소, 특징, 기보법, 매체, 뭐 이런 것들이 다 좀 창작과 관련된 내용들이죠. 그리고 의도, 아이디어 같은 것들. 자, 기능에는 뭐가 있을까? 창작하기, 바꾸기, 활용하기, 이런 것들이 있고, 태도는 자기 주도적인 태도, 저작권, 책임감, 인식 같은 것이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악 요소와 개념 체계표는 똑같아요. 그래서 달라진 게 크게 없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다. 그냥 우리가 외운 대로 그대로 가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평가예요. 근데 이 평가 부분이 항상 마지막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보통 대다수가 뭐 성격, 역량 앞부분 외우다가 지쳐가지고 목표 뭐 이런 부분 겨우 외우다 가거든요. 그런데 평가가 시험에 나오더라, 현실적으로. 그래서 자, 평가는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겠습니다. 자, 일단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평가는 이렇게 평가 방향, 계획, 결과 활용 이렇게만 있었는데 2020이 되면은 좀 더 범주가 커지고 내용들도 방대해진다. 그래서 평가 방법이라고 써져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예 박스로 언급을 해놨다.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시험 내려면은 좀 빡세게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박스에 없는 시험들 이렇게 평가들을 한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고, 아까 전에 지기태 기억나시죠? 그리고 연주 감상 창작 이 각 영역별 평가 방법을 또 제시를 했죠. 그래서 연주는 이렇게 실기 관찰, 포트폴리오, 자기 평가, 동료 평가, 온라인 평가 뭐 이렇게 있고, 감상은 뭐가 있을까요? 감상 평가는 무조건 이 실험 지필 평가가 아이콘이죠. 그 다음에 보고서 평가, 포트폴리오, 토의 토론, 자기 평가, 동료 평가, 온라인 평가 같은 게 있고, 창작 영역은 실기 평가, 관찰, 프로젝트, 자기 평가, 뭐 이렇게 디지털 기반 평가. 근데 요 디지털 기반 평가 있는 것이 조금 유의할 점인 거죠. 좀 처음 보는 단어예요. 디지털 기반 평가 이런 것들. 그리고 프로젝트 평가도 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고, 포트폴리오 평가가 시험에 나왔었어요. 요게 이제 기출된 부분이고, 그래서 평가 파트가 항상 시험에 많이 나온다. 그런데 뒷부분에 있어서 많이 틀린다. 그래서 본문을 꼭 이걸 한번 정독을 하시고요. 그리고 특히 평가 방법이라는 파트가 새로 추가되었다. 이 평가 방법. 그 다음에 평가 세부적인 종류를 박스로 언급을 했다. 그리고 마에서는 내용 체계별로 적절한 평가들을 모아놨다. 실험지필 평가 나왔으면 어떤 영역이다? 감상 영역이다. 디지털 기반 평가가 나왔다. 어떤 영역이다? 창작 영역이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택 중심 교육 과정으로 넘어갈게요. 선택 중심 교육 과정에서 이 융합 선택 과목, 음악과 미디어가 새로 추가된 내용이다. 그래서 목표가 이렇게 되고, 그리고 내용 체계들도 이렇게 되는데 역시 범주라는 게 생겼고, 범주의 지식, 기능, 태도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겠다. 내용 체계에 범주 항목이 새로 추가됐는데 어떤 것이 있는가? 요렇게 오히려 이런 디테일적인 내용 요소들 말고 이런 커다란 범주 같은 것들이 또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저도 얘는 못 외워도 얘는 정확하게 외우고 가야 되겠다. 요거 외웠는데 요거 틀리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 다음에 또 실용적 연계를 어떻게 하는가? 실용적으로 어떻게 연계를 할까요? 지식을 이해해서 음악에서 활용되는 미디어와 디지털 다양한 소리 악기를 미디어의 상호작용. 그래서 미디어 요즘 뭐 유튜브, 인스타 엄청 시장이 커지고 있고 보는 소비자층도 매우 커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좀 관련지었다. 기능, 그래서 연주 창작, 적용, 기획, 융합 이런 것들이 있고, 태도, 주체적인 태도, 윤리의식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성취 기준에서 미디어 탐구, 실용적 연계가 나왔고, 이와 관련된 평가 방법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포트폴리오 평가도 들어있고, 우리 감상의 아이콘인 실험지필 평가도 여기 들어있더라. 그리고 프로젝트 평가도 들어있고, 디지털 기반 평가는 안 들어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올 수 있겠죠. 음악과 미디어의 평가 방법에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여기서 딱 디지털 평가가 딱 들어있으면은 틀린 거죠. 근데 외우지 않으신 분들은 디지털 평가는
당연히 음악과 미디어니까 미디어랑 디지털 평가 관련이 있는 줄 알고 디지털 평가를 뭐 안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좀 치사하게도 리스크를 걸 수 있다. 아무튼 뭐 요 정도로 좀 간단하게 봤고 2022 교육과정도 한번 좀 큰 범주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한번 좀 외워야겠다 싶은 점들도 알려드렸고 그래서 잘 준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매니에디였습니다.